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 사람은 절대 겪지 못할, 아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두 부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년 지기 절친이 건넨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그 제안 뒤에 숨겨져 있던 완전히 다른 진짜 목적. 네 사람이 한 방에 모였던 그날 밤, 흔들린 건 금기가 아니라 각자의 부부관계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42이 된 지금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복잡함이 밀려온다. 피부는 여전히 관리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만 눈가에 자리 잡은 미세한 주름들은 나도 어느새 여자보다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편 준호와 나는 오래전부터 건조했다. 말수가 줄어든 건 둘째치고 서로의 체온을 의식하지 않게 된 지는 몇 년이 넘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늘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 잠들기 일쑤였고 나 역시 더 이상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우리 사이에 그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오후 절친 김혜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였고 결혼한 뒤에도 같은 동네에서 지내며 서로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사이였다. 유진아, 요즘 너 준호 씨랑 어때? 순간 핏줄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혜경은 항상 돌려 말하지 않는 여자였고 그 질문에는 묘하게 숨겨진 뉘앙스가 있었다. 뭐 그냥 그렇지 뭐.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혜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섹스리스 된 지 벌써 3년 넘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와 준호의 현실과 정확히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혜경은 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유진아, 우리 남편들이랑 부부끼리 같이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어떤 바꾸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네 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서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고. 난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야,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하는 거지.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근데 지금처럼 살다가는 여자로서의 감정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혜경의 목소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절박한 진심이었다. 나는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철렁하며 반응하는 걸 느꼈다. 부부 생활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듯 했다. 유진아, 넌 솔직히 말해. 마지막으로 준호 씨랑 감정적인 순간 가져본 게 언제야? 입을 떼지 못했다. 정말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기 우리 요즘 많이 멀어진 것 같아.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준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거다. 미안해. 나도 그거 느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평소라면 여기까지로 끝났겠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아직 혀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혜경의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다. 혹시 다른 부부랑 같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순간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같이? 무슨 뜻이야? 그냥 같이 있는 거. 서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말을 끝내자 준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당황, 충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 유진아,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우리 지금 이대로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서.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쯤은 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스스로가 너무 낯설었다. 혜경이 던진 말, 남편의 미묘한 동의,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은근하게 깨어나는 느낌. 그 모든 것이 금기에 가까운 자극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혜경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장소 정했어. 우리 4명 한 번만 만나보자.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느낌을 찾고 싶어.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심장이 뛰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모호하지만 분명히 움직인 감정이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미 우리는 그 경계를 넘기 직전에 서 있다는 것을. 혜경에게서 장소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만 반복됐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약속 당일이 찾아왔다. 남편 준호와 나는 말수가 거의 없었다. 평소 출근길처럼 조용했지만 이 침묵은 확실히 다른 의미였다. 차 안 공기 자체가 묘하게 뜨겁고 긴장돼 있었다. 유진아, 운전 중인 준호가 먼저 말했다. 혹시라도 중간에 불편하면 바로 돌아가자. 그건 약속하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편해야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의 온도에 다시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혜경이 말한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따뜻한 분위기의 주택, 그 문 앞에 서자 손끝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혜경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왔다 유진아, 준호 씨도 어서 들어와.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확실히 달랐다. 평소처럼 가볍고 명랑한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혜경의 남편 조성민도 서 있었다. 늘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긴장 많이 하셨죠? 서로의 표정을 본 순간 4사람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당황, 호기심, 설렘, 긴장.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공기.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대화는 어색하게 흩어지고 서로 시선이 닿을 때마다 미묘하게 피했다. 혜경이 먼저 숨을 들이켜며 말했다. 오늘 억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라도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놀다 가면 돼. 우리 서로 소중한 사이니까. 그 말이 불필요할 정도로 공기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다. 조성민이 조용히 말을 이어받았다. 서로 배우자 바꾸는 거 아니고 그냥 한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선은 지키면서. 그 말이 방 안에 더 짙은 긴장감을 드리웠다. 내 심장도 그 순간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국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누구도 정확한 감정을 말하지 않았지만 4사람 모두 같은 결정에 도달한 것이었다. 혜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위층 방으로 올라갈까? 그 말이 떨어지자 4사람의 숨소리가 동시에 바뀌었다. 희미하게 떨리고 빨라지고 뜨거워졌다. 계단을 오르며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겁게 전달되는 체온. 그 순간 희경 부부의 기척이 뒤에서 들려왔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
숨 넘어가는 듯한 작은 호흡.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깊은 곳까지 자극되는 기분이었다. 위층 방 문이 열렸다. 조명이 은은한 방, 서로 다른 두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방에 네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숨이 막힐 듯 했다. 혜경이 침대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우리 그냥 천천히 하자. 누구도 서두르지 말고. 준호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나는 그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옆에서는 성민이 혜경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네 사람 모두 이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서로의 침묵 속에서 켜져버린 감정의 스위치였다. 준호와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몸이 닿지 않았지만 기척 하나하나가 강렬했다. 옆 침대에서는 혜경과 성민이 앉아 있었고 우리와 몇 발자국 떨어져 있을 뿐인데 마치 바로 옆 숨결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작은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바닥이 삐걱이는 아주 가벼운 떨림. 모든 것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이상하리만큼 그 공기가 우리 부부 사이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준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는 시선이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 측면에서 느껴지는 혜경 부부의 존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묘한 자극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이 네 사람이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금기의 문은 열렸다는 걸. 이제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방 안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웠다. 2개의 침대, 4명의 사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감정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오히려 안심이 됐다.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으니까. 바로 옆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혜경과 성민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 쪽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숨소리, 작은 옷깃 스침, 무릎이 침대 시트 위에서 움직일 때 나는 미세한 마찰음. 그 모든 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오히려 말이 한마디라도 튀어나오면 이 공기가 깨져버릴 것 같았다. 그러다 준호가 천천히 내 손등을 엄지로 문질렀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온몸에 전해졌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남편이었고 지금 이 순간엔 오랜만에 남자였다. 그 눈빛에는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 그리고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바로 옆 침대에서도 혜경이 성민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평소엔 절대 보지 못했을 표정. 긴장, 욕망, 두려움, 설렘. 여러 감정이 섞인 얼굴.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더 숨이 가빠졌다. 누군가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금기였다. 준호가 아주 낮게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괜찮지? 그 목소리는 나를 배려하는 동시에 뭔가 기다리는 사람의 울림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괜찮아. 자기만 괜찮으면. 준호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그 작은 숨소리조차 건조한 커튼 사이로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때 옆에서 혜경의 숨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혜경도 나를 보고 있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하나로 충분했다. 너도 나도 지금 같은 곳에 있구나. 여자로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각들이 그 짧은 눈맞춤 하나로 모두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조용했던 성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자. 각자 필요한 만큼만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다. 네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이유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혜경은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응, 그래. 우리끼리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말 그대로 네 사람 사이의 마지막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 준호가 나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 손 하나가 닿자 심장이 아프도록 뛰기 시작했다. 작은 떨림, 그 떨림이 방 안의 모든 감각을 흔들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 순간 옆에서 침대 시트가 아주 작게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혜경도 성민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다. 네 사람의 숨소리가 서로의 피부에 닿을 듯 공기 속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폭발적이었다. 준호가 나를 끌어당기듯 안았고 나는 그 순간 옆에서 들리는 미세한 기척마저 모두 감각으로 받아들였다. 혜경의 숨이 섞여 들리면 내 호흡도 흔들렸고 내 숨이 흔들리면 준호의 손이 조금 더 세게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도 옆의 존재가 계속해서 몰입을 더 자극하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이 40대 부부가 잃어버렸던 살아있음을 끌어올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방 안은 숨결만으로도 꽉 찬 것 같았고 네 사람 모두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옆 부부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모두 느끼고 있었다. 완전히 넘지는 않았지만 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렬한 감정. 우리는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곳. 그리고 네 사람 모두 그 경계에서 망설이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정의 열기였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방 안은 말 그대로 숨 하나에도 울리는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네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빠르게 뛰고 있는 소리가 기척처럼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존재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내 신경을 자극했다. 성민이 숨을 들이쉬는 작은 소리, 혜경이 긴장을 참으려는 듯 천천히 내쉬는 호흡, 음향 하나하나가 과장된 듯 크게 들렸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모든 감정은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다. 준호는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나 지금 너무 이상한 기분이야. 나도 그랬다. 옆 부부가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남편의 체온이 평소보다 훨씬 강렬했다. 나도 그래, 우리 왜 이러지? 대답을 듣기도 전에 준호의 호흡이 더 깊어졌다. 그 속도가 방금 전보다 더 거칠어졌다는 걸 나도 분명 느꼈다. 그런데 동시에 옆 침대 쪽에서 들려오는 기척이 우리를 더 자극하고 있었다. 혜경의 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우리는 지금 네 명이 동시에 무너지는 문턱 앞에 서 있었다.
준호가 나를 다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무기력하거나 피곤하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뺏기기 직전의 것을 붙잡으려는 듯한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 그 시선에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순간 한가운데에서 옆에서 아주 미세한 탄식 같은 기척이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혜경이 성민의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포옹이나 접촉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평소 친구였던 사람이, 여자인 친구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깊이 찔러 들어왔다. 놀람, 질투, 자극, 동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믹스. 그 감정선이 내 몸 전체를 한 번에 깨워버렸다. 성민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서로 너무 의식하지 말자. 각자 부부끼리 필요한 만큼만 자연스럽게. 그 말은 차분했지만 방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 말은 누구도 선을 넘지 않았지만 선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말이었다. 혜경이 작게 대답했다. 응, 그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사람 모두가 눈으로는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은 확실히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준호가 내 허리를 감싸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그 단단한 느낌 하나만으로 가슴이 아프도록 뛰기 시작했다. 나는 준호의 겨드랑이 가까이에 귀를 기댔다. 거기서 들리는 준호의 심장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성민의 낮은 호흡과 이상하리만치 비슷한 리듬으로 겹쳐지고 있었다. 두 개의 침대, 두 커플. 하지만 방 안의 감정은 이미 하나였다. 혜경이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혜경은 나를 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끄러움, 흥분, 불안, 설렘. 그 모든 감정이 섞인 얼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우리 둘은 지금 서로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진한 무언가가 목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준호가 내 귓가에서 낮게 속삭였다. 유진아, 우리 오늘 숨기지 말자. 옆에 누가 있든 우리끼리만 집중하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우리만 생각하자. 그러자 준호의 손이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내 등을 감싸 올렸다. 그 움직임이 방 안의 모든 감정과 연결된 것처럼 같은 순간 옆에서 성민이 혜경을 끌어당겼다. 이상할 정도로 두 남자의 호흡이 같은 박자로 깊어지고 있었다. 네 사람의 감정이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넘지 않았지만 피부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감정. 그 감정이 오히려 더 강했다. 이날 밤 우리는 그 선 바로 앞에서 네 명 모두가 같은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준호의 품에 기대고 있는 동안 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숨소리 사이에 묘하게 불균형한 무언가가 있었다. 준호의 심장은 빠르고 뜨겁게 뛰고 있었고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흔들렸지만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감정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조성민의 호흡은 안정적이기보다는 흔들렸고 혜경은 숨을 고르는 척했지만 입술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혜경을 바라봤다.
그 순간 혜경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눈빛.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눈빛.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준호는 여전히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계속 혜경 쪽에 가 있었다. 성민은 혜경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을 잡는 힘이 이상하게 필사적이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이유 없이 서늘해졌다. 준호가 낮게 물었다. 유진아, 왜 그래? 표정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뭔가 이상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혜경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때 조성민이 갑자기 머리를 숙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소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성민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두 손은 혜경의 손등을 꽉 잡아 하얗게 힘줄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 씨, 준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방 안이 완전히 멈춘 듯 했다. 혜경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성민아, 지금 말하면 안. 하지만 성민은 혜경의 말을 막았다. 혜경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이제 말해야 해.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내 심장은 앞서 느꼈던 뜨거운 감정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불안으로 뛰기 시작했다.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한 건 그냥 새로운 경험 때문이 아니었어요.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자, 제발. 하지만 성민은 그대로 말을 이어갔다. 혜경이가 당신들을 부러워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무너져 있었어요.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없어졌어요.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혜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그만해, 나 혼자 감당할게. 하지만 성민은 더는 멈출 수 없는 사람처럼 감정을 털어놓고 있었다. 혜경이는 유진 씨랑 준호 씨를 보면서 정상적인 부부는 원래 저렇겠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우리 부부가 정상? 우리는 서로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민의 다음 말이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혜경이는 당신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처럼 다시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나는 혀를 깨물었다. 갑자기 혜경이 다르게 보였다. 이 상황을 제안한 이유가 색다른 자극이 아니었던 거다. 그녀는 이번 밤을 통해 우리처럼 다시 살아있는 부부가 되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 말은 준호도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멈춘 채 나를 바라보았다. 혜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 유진아. 나는 그냥 너희처럼 되고 싶었어. 너희 부부는 내가 늘 부러워하던 모습이었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섹스리스였고 서로 멀어졌고 감정선은 완전히 흐려져 있었는데 혜경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깊게 찔러왔다. 성민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감정을 깨우는 경험이라기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부로서 회복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자리였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준호는 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 밤은 파격적인 경험이 아니라 네 사람 모두가
각자의 부부 생활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감정의 조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붙잡고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 금기감과 자극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깊은 감정의 균열은 완전히 다른 데에 있었다. 그리고 이 반전은 앞으로 이 네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성민의 고백 이후 방 안은 마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잃은 채 준호와 혜경, 그리고 성민을 번갈아 바라봤다. 혜경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숨소리까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이 밤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우리는 네 명 모두 금기와 자극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결핍 때문에 이 방에 모였던 것이다. 준호가 먼저 움직였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진아, 우리도 사실 비슷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예상 밖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다. 준호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너랑 감정이 끊어진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내가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오랜만에 진심을 품고 있었다. 혜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 내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걸 너랑 비교하면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 나는 천천히 혜경에게 다가갔다. 같은 침대가 아닌 그저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 혜경아? 부끄러웠어. 너는 그래도 항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거든. 내 입술이 마른 숨을 내쉬었다. 나도 무너져 있었어. 성민은 고개를 떨궜다. 우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말도 감정도 배려도 없었어요. 그래서 혜경이 너희를 보며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나는 혜경을 보았다. 혜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밤이 우릴 자극하는 경험이 아니라 그저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제야 나는 이해됐다. 혜경이 내게 했던 모든 말, 이 자리를 만들 때의 떨림, 그 눈빛 안에 담긴 감정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기감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을 다시 붙잡고 싶은 절박함이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해야 하는 건 서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와 혜경, 성민을 차례로 바라봤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너진 마음을 꺼내놓는 거 아닐까? 성민도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오늘 이 방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했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방은 금기를 깨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더 무너지기 전에 서로를 직면하기 위한 마지막 방이었구나. 방 안의 공기가 차갑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아, 나 요즘 너무 무서웠어. 너랑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를 다시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이런 무모한 방법을 택한 거야. 그 말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만 부부마다 절망의 형태는 다르다. 혜경은 성민에게 이 말을 기댔다. 그 모습은 금기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아픈 순간이었다. 나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준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진아,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서로에게 솔직해져 보자. 응, 나는
너랑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너에게 미안한 남편처럼 느껴졌어. 내가 널 지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너무 뜨거운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당신한테 기대고 싶었는데 방법을 잊어버렸어.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옆에서 혜경이 말했다. 유진아, 너랑 준호 씨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혜경아, 너희도 그래. 방 안에 네 사람의 숨이 고르게 섞였다. 자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네 사람 모두 자신의 부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아니라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 밤은 금기를 만드는 밤이 아니라 각자의 상처를 대면하고 각자의 부부에게 돌아가기 위한 밤. 그리고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확인의 밤이었다. 잠시 뒤 준호가 말했다. 우리 이제 내려가자. 성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혜경의 눈가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처음과 달랐다. 네 사람 모두 여기에 올라왔던 이유와 다르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금기를 공유한 네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각자의 사랑을 다시 선택하기로 한 두 쌍의 부부였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은 우리를 무너뜨린 밤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세운 밤이었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두 부부였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금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진심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네 사람처럼 용기 내서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